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콘의 첫 영상 전용 카메라인 Z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니콘에서 정식 출시 전에 이 카메라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카메라로 짧은 시퀀스 작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열심히 해봤지만 짧은 기간인데다가 샘플용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첫인상 리뷰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꽤 마음에 들어서 정식 출시하면 꼭 구매해서 본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납작하게 나왔어요. 이 아이의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Z6-3와 비교하면 두께도 더 얇고 특히나 그립이 통째로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널찍하긴 한데 얄쌍하고 가볍습니다. 실제로도 본체만 재보면 무게가 540g 정도로 오리지널인 Z6-3보다 더 가볍죠. 타사의 풀프레임 영상용 바디로 나온 모델보다도 가벼워요. 대신 그립이 없어서 그립감 자체는 Z6-3에 비해서 당연히 아쉽고요. 그래도 특이하게 그립부를 잘 깎아놨고 이 벌집 모양의 패턴이 손가락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생각보다는 들만합니다. ZF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보통 영상 촬영할 때는 또 케이지나 핸들 같은 걸 달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액정이 상당히 커지고 버튼들이 많이 생략됐는데 뭔가 니콘은 보급기부터 플래그십까지 비슷비슷한 버튼 배치와 조작계 구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카메라가 상당히 낯선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는 전원 버튼은 스위치로 된 것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 카메라는 전원 버튼이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녹색 버튼이 들어왔다가 조금 후 꺼지는데 이거 켜져 있을 땐 계속 녹색불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아무튼 카메라를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절전 모드에 들어가고요. 그때는 녹색이 깜빡거립니다. 그 상태로 두면 전원이 알아서 꺼지게 돼요. 배터리 관리 측면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니콘은 전원 온오프도 워낙 빠르니까요. 그리고 사진 영상 전환 스위치 있고요. 사진 영상 전환 역시 엄청나게 빠르고요. 영상 쪽으로 스위치를 두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구분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엔 셔터 버튼 겸 녹화 버튼이 있는데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나 눌리는 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셔터 버튼 겸 녹화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 니콘 미러리스에서 플러스 돋보기 마이너스 돋보기 역할을 하는 레버가 있는데 요거 수동 렌즈 같은 걸로 촬영할 때 진짜 편합니다. 아이 레벨로 그립을 잡건 웨이스트 레벨로 그립을 잡건 이 레버를 조작하는 게 정말 편리하고요. 화면을 확대하고 초점 잡고 화면을 빼가지고 앵글 잡고 하는 과정이 정말 매끄럽습니다. 참고로 레버를 좌측으로 돌리는 것이 마이너스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음표 버튼도 겸합니다. 메뉴에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왼쪽으로 레버를 튕겨주면 도움 많이 뜹니다. 그리고 다이얼, 이것도 진짜 영상용 카메라답게 바뀌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용이라고 나온 카메라들 리뷰하면서 영상용 카메라의 다이얼은 부드러워야 된다 라고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기존 니콘 미러리스의 다이얼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편이었지만 ZR의 다이얼은 엄청나게 부드러워져서 활용성이 높아졌어요. 다이얼이 부드러우면 아무래도 혼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큰 흔들림 없이 손쉽게 조리개를 조절해서 노출을 맞출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펑션 버튼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노출 보정, 촬영 모드, 라이브 뷰, 정보 표시 전환으로 기능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다른 기능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노출 보정을 ISO 감도로 바꿔서 활용하니까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는 조이스틱이 있어요. 이 카메라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감 아주 좋고요. 그 아래 햄버거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짧게 누르면 아이 메뉴 창을 호출해주고 길게 누르면 메인 메뉴로 진입을 합니다. 예전에 웹디자인 공부할 때 생각나네요. 이런 버튼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리뷰 버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전면에 녹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은 커스텀 버튼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모니터 진짜 엄청나죠? 4인치에 307만 도트의 화소를 가진 스위블 액정을 탑재했어요. 니콘 미러리스의 액정 품질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보통 3.2인치에 210만 도트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니콘 일반 미러리스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크고 선명하고 시원합니다. 거기에 색공간 DCI P3 지원하며 밝기도 1000니트까지 지원해요. 또 일반적인 미러리스들이 사진에 최적화된 3:2 비율의 액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ZR의 액정은 16:10의 비율로 되어 있어서 인치수 이상으로 화면이 크고 넓어 보이게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가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영상 촬영에 맞춤형으로 대거 바뀌었어요. 좌측 상단에 아이 메뉴에 진입할 수 있는 햄버거 버튼이 있어가지고 터치로도 아이 메뉴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촬영하면서 조작할 만한 것들을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는 부가 기능들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나 피킹,
뭐 그리드, 수평계, 웨이브폼 등 자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기능들을 여기에다 모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LCD 밝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엄청 편해요. 심지어 LCD가 시원시원하니까 사진 찍을 때도 좋았고요.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여러모로 정말 만족스러운 LCD 스크린이었어요. 물론 이 카메라에 EVF는 없습니다. 저는 EVF를 영상 찍을 때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서 EVF가 빠졌다는 건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근데 또 이 정도 모니터를 넣어줬는데 EVF 빠졌다고 징징대긴 좀 그렇잖아요. 데이를 위한 작은 희생이었다고 치죠 뭐. 이제 카메라 측면을 한번 보면 당연하게도 마이크 잭과 헤드폰 잭이 있고요. 그 아래에 마이크로 HDMI와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워낙 큰 만큼 마이크 잭과 헤드폰 잭이 스위브를 할 때 걸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외부 마이크 같은 거 달 일이 많은 만큼 디지털 액세서리 슈에 3.5파이 마이크 잭, 헤드폰 잭 꽂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발매해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HDMI는 영상용 카메라인 ZR에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케이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젠더를 활용해가지고 풀사이즈 HDMI를 고정해서 쓸 수 있게 될 것 같긴 해요. 메모리 카드 슬롯은 역시 카메라가 가볍고 얇아진 대가로 배터리와 함께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카메라만 들고 촬영할 때는 사실 불편한 것이 전혀 없지만 리깅을 구성해가지고 촬영을 할 때는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터리 슬롯 아래쪽에 공간을 확보하면서 리깅을 해야 돼가지고 살짝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CF 익스프레스 B 카드 1개와 마이크로 SD 카드가 1개 들어가는데 이거 역시 뭔가 ZF와 비슷하죠. 물론 ZF는 CFB 카드가 아니라 SD 카드긴 했지만요. 니콘은 영상에서는 듀얼 슬롯이 있다 하더라도 백업 녹화가 되지는 않고요. 애초에 이 카메라의 사용 목적이 R3D&N이라든가 뭐 N로우 같은 고품질의 동영상 녹화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고용량의 영상 파일들은 CFB에만 저장이 됩니다. 어차피 따라서 기본적으로 CFB에는 영상을 저장하고 마이크로 SD에는 사진을 저장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만약을 대비하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엄청 대단한 기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4인치 모니터보다 이 32비트 오디오 내장 녹음을 ZR의 첫 번째 특장점으로 뽑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32비트 오디오라는 것을 사진에 비유해서 말하면 로우 파일 같은 거예요. 아니요, 로우 파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JPG로 찍은 이미지는 조금만 밝게 찍어도 명부가 다 날아가잖아요. 로우로 찍으면 상당히 많이 살릴 수 있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16비트 오디오는 조금만 크게 녹화돼도 큰 소리가 다 클리핑돼서 날아가 버리고 24비트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좋아지긴 하고 일반적인 음질이 상당히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디오의 보정폭이 16비트에 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아요. 근데 32비트 플로트 요거는 녹음을 하면 드라마틱합니다. 사실상 볼륨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후반에서 거의 무조건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ZR이 대단한 건 3.5파이로 마이크를 연결하건 여기 디지털 액세서리 슈에 전용 마이크를 꽂건 심지어 내장 마이크에서조차 32비트로 녹음이 가능해요. 외부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제한이 걸려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32비트 녹음은 용량이 조금 크긴 하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좋은 만큼 오디오를 중요시해야 되는 컨텐츠를 찍으시는 분들, 인터뷰나 공연이나 뭐 ASMR이나 뭐든 그러니까 오디오가 들어가면 진짜 최고의 옵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뷰용 제품을 박스를 받았을 때 이런 마이크가 같이 왔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상당히 작고 귀여운 마이크인데 디지털 액세서리 슈에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걸기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4인치의 모니터를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배터리도 카메라 배터리를 끌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수음 부위인데 쇼크 마운트로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다 잡아주기도 하고요. 마이크의 지향을 전면, 전방향, 후면으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퓨어라는 스위치도 있는데 포커스 모드는 주변 소리를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잘 딸 수 있도록 수음을 하는 모드고 퓨어 모드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운드를 풍성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예요. 통제가 안 되는 뭐 현장 인터뷰 상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커스 모드가 좋아 보이고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퓨어 모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엄청 거대한 탈리 램프가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탈리 램프의 밝기를 2단계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스위치에서 엄청 밝게, 중간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1인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도 엄청난 게 왔습니다.
니콘이 레드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되긴 했지만 이제는 니콘 카메라에 R3D가 들어갔어요. R3D NE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NE는 니콘 익스피디아의 약자래요. 로그3 G10 감마의 레드 와이드 게머 색공간을 가진 12비트 R3D를 촬영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비트레이트는 스펙표에서 봤을 땐 6K 24p 기준 해가지고 190MB/s로 N로우를 동영상 화질을 하이로 놓았을 때보다 2배 정도 크고 레드 코모도의 6K 17:9 23.98p 그러니까 제일 넓은 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R3D 퀄리티를 MQ로 놓은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용량은 크지만 상당히 고품질의 이미지를 녹화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레드의 카메라들과는 달리 ZR의 R3D NE는 이미지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단일 옵션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비트레이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녹화 포맷도 좋은데 상급의 시네마 카메라와 같은 컬러 사이언스를 가지면서 6K 60p 로우의 내부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롭 없이 4K로도 로우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예도보다는 컬러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럴 때는 굳이 6K로 찍지 않고 용량 효율이 좋은 4K 로우도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게다가 4K에서는 DX 크롭이 되긴 하지만 120p도 가능해서 고속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 R3D NE는 R3D 파일답게 후반 작업에서 정말 엄청난 관용도와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드시네 X 프로 프로그램으로만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최대한 출시일에 맞춰가지고 프리미어나 다빈치 같은 메이저 편집 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익숙한 툴에서 전문적인 보정이 가능해지겠죠. ZR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R3D NE 모드를 사용하면 15 플러스 스톱이라고 하고요. ISO 800과 ISO 6400 두 종류의 베이스 ISO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기본 ISO 감도를 로우, 즉 베이스 ISO를 800으로 설정했을 땐 ISO를 200에서 3200까지 설정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절한다 해도 그냥 ISO를 800에 두고 후반에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ISO 감도를 하이, 즉 6400에 두면 ISO가 1600부터 25600까지 조절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ISO 6400으로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로우가 이래요. 뭔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ISO 800 혹은 ISO 6400에 맞춰 최대한 적절한 노출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근데 또 대충 ISO를 조작해가면서 촬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이스 ISO 800을 많이 쓰겠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다거나 조명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저조도 촬영이 필요할 때도 많은데 이 ISO 6400이라는 고감도 베이스 ISO도 상당히 적절한 수치라 가지고 활용하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R3D NE가 탑재된 덕분에 니콘의 전문가용 동영상 촬영 옵션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DR을 뽑을 수 있는 12비트 R3D NE 옵션과 그 반 정도의 용량으로 역시나 훌륭한 DR을 확보하는 12비트 N로우, N로그 그리고 역시 로우 영상 촬영임에도 보정이 엄청나게 쉽고 간단한 12비트 N로우 SDR 용량 친화적이라서 가볍게 찍을 수 있는 H265 420 10비트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만족스러운 코덱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진짜 뭔가 진짜 이미지 퀄리티 몰빵에 가까운 코덱 라인업이긴 한데 로우만 3개죠. 뭔가 니콘답고 좋네요. 그리고 럿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살짝 헷갈렸는데 R3D NE로 촬영을 한다면 메인 메뉴 내 뷰 어시스트는 활성화를 해도 뷰 어시스트가 되질 않더라고요. 대신 뷰 어시스트 옵션 바로 아래에 있는 3D 럿을 활성화하고 옵션에 들어가서 럿 선택에서 REC709를 선택하시면 R3D NE로 촬영을 할 때 뷰 어시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뷰 어시스트 옵션은 N로그를 쓸 때 쓰는 거고 3D 럿은 R3D NE를 쓸 때 쓰는 겁니다. 참고로 LCD 우측 하단 메뉴에 들어가서 뷰 어시스트를 켤 수 있잖아요. 얘는 N로그인지 R3D NE인지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가지고 뷰 어시스트를 켜줍니다. 그러니까 뷰 어시스트를 활성화시키실 때는 여기서 켜고 끄는 게 편할 거예요. 아무튼 이 3D 럿에는 기본적으로 R3D NE 파일을 REC709로 변환해주는 럿이 들어있고요. 내가 직접 럿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결과물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럿을 넣어서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런 니즈를 반영한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모니터링만 럿이 씌워지는 거고 녹화본은 R3D NE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럿을 다시 입히던가 또 다른 색보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R3D 파일에만 요 모니터링 럿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N로그도 3D 럿 옵션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펌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9종류의 레드 시네마틱 픽처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픽처 컨트롤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우 영상들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H265로 촬영을 하시면서 시네마틱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짧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발열의 경우 Z6-3를 제가 올여름 폭염 속에서 극한의 현장 투입을 상당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 바디가 팬도 없는 바디인데다가 뭔가 발열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할 정도로 발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근데 ZR은 영상용으로 폼팩터를 더 다듬었으니까 큰 걱정은 애초에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짧은 4시간의 발열 테스트밖에 못 해보긴 했지만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Z6-3 때도 그랬지만 ZR도 팬이 없거든요. 근데도 이런 발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손떨방 역시 아주 좋아요. 뭔가 느낌 탓인지 Z6-3보다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스펙 자체는 중앙부 7.5 스톱에 주변부 6 스톱으로 Z5-2와 같고요. 살짝 아쉬운 건 그 전원 꺼지면 손떨방 모듈을 딱 잡아주는 게 없어져가지고 ZF처럼 전원을 끄면 좀 덜 그럭거립니다. 이것도 두께가 얇아져서 그런가 봐요. AF도 뭐 여전히 준수하고요. 요번에 수동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상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AF 활용을 많이 해봤는데 기존 Z6-3나 Z5-2도 워낙 좋았던 만큼 아주 좋은 AF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용으로 니콘의 Z 마운트는 또 특장점이 있는 게 이게 플랜지백이 짧아가지고 수많은 뭐 필름 시절, DSLR 시절의 수동 렌즈는 물론이거니와 타사의 미러리스 렌즈까지 물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AF도 잘 돼요. 그러니까 뭐 니콘 쪽에서 이걸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사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ZR이 영상용 카메라로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ZR의 센서는 Z6-3와 같기 때문에 약 2450만 화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센서의 리드아웃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기계식 셔터가 없는 바디이긴 하지만 전자식 셔터만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좋은 사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영상 촬영 현장에서 썸네일을 찍는다거나 간단한 메이킹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활용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ZR은 니콘에서 만든 최초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여기 Z 시네마 글자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진심으로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카메라예요. 일단 외관과 디테일에서 그게 엄청나게 잘 느껴지는데 큰 액정이나 간결해졌지만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조작계들, 부드러운 다이얼, 확대 축소 레버. 옛날에 니콘은 굉장히 보수적인 카메라 회사였다고 하던데 최근에 니콘만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수적인 회사가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폼팩터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대가로 실제로 이 마이크로 HDMI라든가 뭐 메모리 카드를 하단에서 빼야 된다거나 이런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로 이 카메라만 딱 들고 나가서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짧은 사용 기간이었지만 뭔가 촬영을 하면서 불안하다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오랫동안 이 카메라를 써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2비트 오디오를 아무런 액세서리 없이 바디 자체에서 녹음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오디오에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32비트 오디오를 위해서 몇십만 원이나 주는 커다란 액세서리를 구비해서 주장스럽게 주렁주렁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바디 내부에 깡으로 넣어준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32비트 오디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쭉쭉 나오면 좋겠어요. 뭐 이외에도 6K 60p 로우에 내부 녹화가 가능하다는 거, 발열 내성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4인치 모니터를 탑재했음에도 배터리가 의외로 오래 간다는 거, AF 좋고 손떨방 좋고 영상용이니 시네마니 하면서 나오는 카메라 중에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해요. ZR은 메뉴만 조금 더 다듬어주고 아나모픽 디스퀴즈랑 폴스 컬러랑 오픈 게이트 정도? 요 정도 넣어주면 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를 만져보고 있자니 영상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왠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뭐 이것저것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나 가격이잖아요. 이 카메라가 Z6-3 기반의 12비트 영상, 32비트 오디오를 바디 자체에서 메모리 카드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란 말이에요. 보통 시네마란 말이 붙으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비싸게 부르는 게 예사고, 또 완전 새로운 폼팩터를 또 만든다고 연구 개발했을 거니까 돈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꽤나 비싸겠거니 하고 가격을 물어봤는데
저한테 정확한 가격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Z6-3의 출시가보다 저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가성비가 너무 좋죠. 아마 당분간 1인 미디어나 소규모 영상 제작자들을 위한 최고의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번에 카메라 반납하고 나서 정식 출시가 되면 구입해서 좀 오래 써본 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R 쇼텀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